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선재입니다. 자, 오늘 이 LG전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 21선 이탈이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 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더 기다려야 되나? 자,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우선 시장부터 보자고요. 여러분, 어제 지금 이 미국 증시가 빠졌죠. 장중에는요, 낙폭을 더 키웠어요. 이란 관련 이슈도 있었고,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이 중단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거기다가 이 CPI 발표를 앞둔 이 경기 심리까지 겹쳤고요.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다만 이 후반으로 가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바뀌었죠. 트럼프의 이 협상 관련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이 메모리 수요 전망 개선 이야기가 나오면서 낙폭을 어느 정도 줄이고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국내 시장이 하루 정도 어제 이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미국 증시까지 빠지면서 그 조정의 명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LG전자도 결국에는 그 영향권 안에 들어온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요, 사실 지금 이 21선 이탈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21선이라는 자리가요, 너무나도 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중요한 자리일수록요, 일부러 이 깨는 경우가 많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21선이 깨지면 누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까?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이죠. 자,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고 수익 중이던 사람들도 이제 불안해서 차익 실현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자리는요, 의도적으로 한번 확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와 그리고 오늘 흐름을 보면서 이 마지막 개인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매물대가 있었죠. 바로 이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었던 그 자리. 자, 그 구간이 사실 21선보다 조금은 지금 요 아래에 위치해 있죠. 자, 그러니까 21선만 깨고 이 개인들의 공포를 자극한 다음에 자, 실제 이 매물대에서 다시 받아내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건요, 21선 이탈 자체가 아닙니다. 오늘 종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예요. 자, 어떤 캔들이 나오느냐, 아래 꼬리를 달고 나오느냐, 아니면 종가까지 쭉 끝까지 밀고 나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종가 살짝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마감이 됐죠. 자, 그리고 제가 LG전자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 지금 자리 끝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갈 구간은 남아 있어요.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 외봉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어요. 자, 한 번에 끝나는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이 조정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지만 자,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이전 이 고점 부근까지의 이 재도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보고 있어요. 쌍봉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시장은요, 다시 이 주도 섹터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시장이 관심이 어디에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 요 반도체와 그리고 로봇, 또 요 AI 이쪽이었죠. 그리고 LG전자는요, 엔비디아 협력 이슈와 로봇, 냉각 솔루션, 그리고 AI 인프라, 이런 재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료 하나 끝났다고 이 기업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요 매물대 구간에서는 자, 이제 이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밑꼬리가 달리고 있죠. 자,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받아내는 수급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끝났나? 자, 이게 아니라 자, 이제 이 바닥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이걸 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LG전자는요, 지금 완벽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가까워 보이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대응하느냐, 자, 어디서 이 비중을 늘릴 거냐, 어디서 기다릴 거냐, 이게 앞으로 우리 주주님들의 수익률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구간에서 분명히 혼자서 이 매도를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많은 주주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게끔 딱 1초만 투자해 주셔가지고 영상 하단에 이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입니다. 이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댓글에다가는요, 여러분들, 자, 뭐라고요? 자, 동행이라고, 자, 이렇게 한 글자씩 남겨주세요. 자, 동행, 우리 여러분들, 이 주도 업종 중에서 주도주를 보유했습니다. 자, 함부로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 동행이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세요. 제가 영상에서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냥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죠. 자, 이 유튜브 알고리즘 특성상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많이 눌린 영상이 다른 우리오 LG전자 주주님들께 이 추천 영상으로 훨씬 더 잘 뜨거든요. 자, 그래서 댓글에 동행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되고요. 또 그만큼 같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께 이 정보가 같이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동행까지 세 가지 같이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LG전자를 보면은요, 사실 한숨 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46만 7,500원. 자, 역사적인 신고가를 보면서 자, 그 기대감 정말 컸습니다. 엔비디아 젠슨랑 피지컬 AI 로봇까지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이 LG전자가 드디어 이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오는구나. 이제 정말 큰 수익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으로 들어오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점 대비 거의 한 반토막, 자, 마이너스 48% 가까운 하락이 나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셔야겠죠.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본전 오면 나가야 됐다. 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LG전자가 정말 끝났을까요? 정말 모든 재료가 다 소멸이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요 22만 3천 원, 자, 요 구간 22만 원 초반 구간, 이 자리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 보고 있어요. 왜냐? 공포는 극대화됐는데 주가는요, 이미 상당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구간을 불안해서 던지는 자리라기보다는 자, 이제 우리가 이 평단 관리를 고민하는 자리로 보고 있어요. 물론 무조건 매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공포 때문에 매도 버튼을 누를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히려 우리 이 30만 원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는 40만 원 이상 그 재도전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구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지금이 중요한 자리인지, 왜 불안감보다는 이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외국인 매도도요, 너무 크게 걱정되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있죠. 외국인이 1,000만 주 가까이 팔았다. 자, 이 숫자 보면 물론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숫자 보면은 안 돼요. 그 물량을 자, 고스란히 누가 받아갔는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물량 상당 부분 누가 받아갔죠? 개인들이 받아갔어요. 개인들이. 자, 개인들이 거의 한 930만 주 수준을 받아갔는데 한 달 동안,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지금 요 거의 한 달 동안, 여러분들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개인들이 930만 주 수준을 받아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받기 시작했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개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그 시작한 시점이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5월 15일 전후입니다. 그때 LG전자가 어디 있었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요 올라가기 시작하는, 자, 25만 원, 그죠? 22만 원에서 25만 원 그 부분이었습니다. 윗꼬리가 달리고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그 자리, 바로 그 구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가가 다시 그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 말은 뭡니까? 외국인이 한 달 동안 지금 이 물량을 넘겨주면서 만들었던 이 조정이 결국 개인들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던 원점 부근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자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고점 대비 거의 절반 가까운 하락이 나와졌고 심리적으로 가장 흔들리는 자리거든요. 고점에서 잡은 사람도 흔들립니다. 저점에서 잡은 사람도 흔들려요. 심지어 수익권이었던 이제 사람들도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로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 물량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해요. 실제로 오늘 요 프로그램 여러분들 장 초반에 어땠습니까? 자, 보시면은요, 자, 매수, 그죠? 24만 원 부근에서 다시 매수 전환하는 모습이 나아졌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는 다시 조금은 매도로 전향됐지만, 자, 개인들이 공포에 던지는 물량, 그 물량을 받아가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뭐 외국인들이 팔았다, 뭐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어디서 팔았는지, 또 누가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격대에서 수급이 바뀌는지, 이걸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요 22만 원대가 단순한 이 가격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넘긴 물량과 이 개인이 받는 물량이 충돌하는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프로그램 매수가 다시 들어왔다 살짝 빠지면서 아래에서 받아내는 움직임이 계속 확인만 된다면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공포에 휩쓸려서 이 매도를 던질 고민을 할 때가 아니라 이 수급이 실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올해 한번 제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강력한 폭등이 가능한 추천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 AI 팩토리예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삼성만 봐도 공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 노란 봉투법 이슈도 있고 미국은요. 인건비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AI 팩토리 자동화 쪽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기업은요. AI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고 현재 글로벌 이 AI 기업과 소프트웨어 공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 출신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또 최근 3년 연속 흑자, 실적도요. 이미 안정적으로 만들어놨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메이저 수급, 대형 사모펀드들의 선매집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은요. 딱 하나예요. 이 재료 노출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이 종목 단기간에 강력한 급등,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AI 혁명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답이 나오죠. 삼성도요. 마찬가지예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로 가고 있냐? 바로 이 AI 팩토리예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AI 시대를 이 AI 팩토리를 통해서 혁신하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AI 팩토리 구축에 합의를 했어요. 자,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을 보시면은요, 매출 규모만 무려 300조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반도체까지 합치면 150조 수준이에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 삼성은요, 급이 다른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생산성 혁명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뭘 하느냐? 이 AI 로봇을 투입해서 생산 혁명을 내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미국에 있는 현재 이 두 개의 팹에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사람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AI 로봇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략적 지분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미 원익 IPS 지분 가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지분 투자했습니다. 특히 원익홀딩스 보세요. 주가가 1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전략적인 투자 이후에 아예 계열사로 편입을 시켰죠. 자,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300% 상승이지만 흐름 전체를 보면 거의 템버거급 움직임이 나와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제 하나 남죠.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냐? 기본 체력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최근 이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했고요. 아무래도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채 총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 대주주 지분이요 70% 이상입니다. 사실상 품절주예요. 이 성장성 대비해서 보면 이 회사, 이 기업 가치는요,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이요, 왜 중요한 종목이냐면 뭐니 해도 핵심은 이거죠. 엔비디아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현재 이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 삼성과의 연결고리 분명히 있습니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협업이 진행 중이에요. 또 대주주 지분 70% 이상인 품절주 구조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이 종목을 공개하진 못하고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지금 현재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 뭐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 해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한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LG전자가 고점을 만들었던 그 구간, 자, 이 개인들 정말 많이 들어왔죠.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이 던지는 물량을 개인들은 계속해서 받아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때는요 이미 이 과열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살 사람은 대부분 다 산 상태였다는 겁니다. 추가로 들어올 이 신규 매수세가 부족한 자리였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넘겼고 개인들은 그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낸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요 상황이 다릅니다. 주가가 다시 22만 원, 자, 요 초반까지 내려왔죠. 자, 22만 3,500원. 자, 그 과정에서 과열도요,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과매수도 많이 풀렸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 매도할 사람들은요, 이제 상당수 매도했고요. 아마 욕하면서 많이 매도하셨을 거예요. 자, 반대로 받아낼 수 있는 물량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구간을 조금은 다르게 봐요.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는 지금 딱 하나만 떠오르실 거예요. 외국인들이 지금 1,000만 주 가까이 팔았다. 그죠? 1,000만 주 가까이 던졌다. 자, 여러분들. 자, 1,000만 주 던졌다. 이 숫자만 보면 무섭죠. 당연히 불안합니다. 근데 숫자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같이 봐야 되는 건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의 뭡니까? 보유 비중이에요.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이 자, 어느 정도죠? 28.89% 거의 29% 수준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도를 던지기 시작했던 그 시점, 자, 27만 원 시점, 자, 이때 부분을 보면은요, 자, 그때 이 보유 비중이 약 얼마냐면은 거의 한 32%에서 33% 수준입니다. 자, 즉 1,000만 주를 팔았다고는 하지만 전체 보유 물량 기준으로 보면은 약 한 29%에서 33%니까 한 4포인트 정도 줄어든 수준이라는 거예요.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자, 하지만 이 시장이 느끼는 공포만큼 완전히 떠난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다른 부분을 봐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27만 원 이상에서 확보한 물량이 있었는데 지금 이 22만 원 부근에서 다시 이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평균 단가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겠죠. 더 낮은 가격에서 이 물량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7만 원에서 가지고 있던 물량보다 지금 22만 원에서 확보하는 물량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과매수도 상당 부분 해소됐어요. 공포도 커졌고요. 투매도 나오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도 약해졌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집이 더 쉬워져. 받을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조건 낙관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끝났다? 이 논리로만 접근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 기관 입장에서는 저가 매집이 가능하고 프로그램 입장에서도 받아낼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공포에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가 이 물량을 받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주가는요, 이미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어요. 과열도 해소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던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모으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구간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6월 들어서 여러분들
LG전자가 30만 원 부근에서부터 46만 7,500원까지 급등하는 그 과정 누가 만들었을까요?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었어요. 엔비디아, 센스나, 피지컬 AI 이 기대감이 커지면서 더 간다 이번엔 진짜 다르다 이 생각으로 추격 매수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기대감 속에 들어왔던 개인들이 가장 힘든 상황이 됐죠. 주가는 크게 빠졌고 심리는 무너졌고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급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은 이 받아낼 수 있는 물량이 넘쳐나는 자리에요. 자, 고점에서 잡은 개인들, 중간에 들어온 개인들, 심지어 초반 상승 구간에서 잡았던 개인들까지 모두 흔들리고 있는 상태죠. 자, 그 물량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구간을 공포 구간으로만 보지 않아요.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6월부터는요,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고요. 자, 고점에서는 분할 매도를 일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진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 매수 구간은 22만 원에서 24만 원 그 부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이 이 과열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고점에서 신규 매수세가 또 부족했어요. 살 사람은 다 산 상태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넘기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추가 상승이 나와도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반대예요.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 과매수도 해소됐고 공포도 커졌고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훨씬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 상승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우리도 또 받아야 되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준은 같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다시 강하게 올라가서 30만 원 이상 구간을 빠르게 회복한다. 그때는요. 또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고민해야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락하면서 23만에서 25만 원 구간을 확인한다. 자, 그때는 다시 수급을 체크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계획 없이 움직이는 게 가장 위험해요. 상승할 때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고 하락할 때 공포에 던지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시장에서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끝났나? 망했나? 이런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외국인과 이 기관 수급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프로그램이 어느 가격대에서 받아내는지 또 과열이 얼마나 해소됐는지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결국 시장은 늘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가장 불안할 때 기회가 만들어지고 개인들이 가장 자신만만할 때 위험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건 공포 때문에 이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수급이 어디로 향하는지 확인하면서 이 다음 대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 수익률의 차이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제가 하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공매도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공매도 얘기만 나오면은 주가 더 빠지는 거 아니냐, 공매도 물량 늘어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지금 조금 다른 부분을 보고 있어요. 공매도는 원래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6월 2일 날 LG전자가 이 고점을 만들었던 그 당시 기억나시죠? 자,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요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던 그 자리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죠? 거래 대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게 바로 이 대차 잔고, 자, 그리고 대차 거래 금액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매도가 이 대차 물량 모으고 있으니까 더 떨어뜨릴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숫자를 보면은요 조금 다르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6월 2일 날 이 대차 잔고 금액이요 약 2조 2천억 수준이었다면 자, 지금은요 1조 5천억 수준까지 내려왔죠. 무려 한 마이너스 7천억 원 가까이 감소한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공매도 세력 일부가 지금 이 하락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무조건 더 내리겠다는 움직임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미 이 하락 수익을 실현하면서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게 이 공매도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밀어버리는 것보다 어느 시점에서 주가를 올려서 이 쇼커버가 나오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주가가 올라가면 이 공매도 평균 단가가 다시 높아지고 이후 또 조정이 나오면 다시 이 수익 기회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공매도를 주로 활용하는 주체가 누구죠? 외국인과 기관. 결국 시장의 큰 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하락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내고 포지션을 다시 조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이 공매도가 늘었으니 끝났다라고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수급 변화가 나타나는지 봐야 되는 구간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6월은요, 여러분들 선물
선물 옵션 만기까지 있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이 포지션 변화도 중요해요. 최근 흐름 보면 지금 콜 옵션 쪽 포지션이 계속 쌓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물론 풋 옵션도 같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시장 참여자들이 전부 이 하락만 보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관 역시 포지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LG전자가 뭐 하루 이틀 안 오른다 해서 끝났다, 이렇게 단정 지을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요, 눈에 잘 안 보이는 이 수급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는지, 공매도와 대차 잔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주가는 가장 지루할 때 방향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매도도 아니고요, 막연한 낙관도 아닙니다. 수급 변화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 대응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오늘 안 올랐으니까 끝났다? 자, 이게 아니라 지금 시장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결국 다음 움직임도 먼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은요, 지금 LG전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포기하고 싶어지는 자리까지 내려왔지만 반대로 수급과 포지션 변화에서는 체크해야 될 신호도 하나씩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공포에 매도 버튼을 누를 때가 아니라, 자,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뒀습니다. 자, 위쪽으로 간단하게 우리 LG전자 L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세요. 자, 지금 LG전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중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런 지금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LG전자 L이라고 간단하게 한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기준과 비중 조절 기준, 또 반등이 나올 때 대응 방법,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요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은요 사랑입니다. 자, 댓글에다가는요 동행이라고 한 글자씩 남겨주세요. 자, 제가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이 큰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게끔 끝까지 동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여러분들 이 구독 버튼만큼은 반드시 꼭 좀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이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계속 꾸준하게 올려드릴 건데, 자, 이 구독이 안 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상에 유튜브상에 저 임선생 영상 자체가 안 뜹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알람이 뜨고, 그래야 타이밍 안 놓치고 바로바로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독은 뭐다? 필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까지 들으면서 어떻게 이해가 됐다 하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자, 요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되셨고 어느 정도 잘 따라오고 계시는구나, 자, 이렇게 좀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임선생 영상 처음 봤다 하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댓글에다가는 뭐라고요? 자, 반드시 여러분들 LG전자 안 끝났습니다. 오히려 이제 평단을 관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동행하실 분들은 동행이라고 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혼자서 매매하는 데 있어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단기간에 1억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초대박 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종목 정말 어렵게 구한 종목인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 AI 슈퍼사이클,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반도체 사이클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계속 진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단순히 CPU, GPU가 아니라 CPU와 GPU, HBM 메모리 반도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바로 이 후공정 패키징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이 회사는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HBM 후공정 개발 업체인데, 이미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협력 업체고요. TSMC 퀄리 테스트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계약이 임박한 상태예요. 또 이 후공정 패키징에 필수적인 이 본딩 장비 개발도 이미 완료해 놓고 있는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아직 3천억 원대입니다. 현재 이 외국인과 기관이 야금야금 모아가고 있고, 이런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재료가 터지면 아주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장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어마무시해요. 삼성전자도 보시면 2023년 영업이익이 6조 원 수준에서 부진했죠. 그런데 올해는
100조 원 이상, 글로벌 큰손인 이 노무라 전망에 따르면 13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죠. 삼성이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특히 작년에 이 HBM 부분에서 뒤처졌던 부분, 그리고 TSMC와의 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삼성은요, 과감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의 전략은 명확해요. M&A, 전략적 투자, 기술을 사서라도 선취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빅테크도 똑같고 국내 대기업들, 특히 반도체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기업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회사가 그냥 뜬 게 아닙니다. 먼저 AI 칩 공정과 직접 연결된 IP를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전자랑 TSMC, 이 두 곳과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SK 쪽에서도 실제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요. 실적도 보시면은요, 3년 연속 흑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테마로만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이 후공정 패키지 장비를 이미 개발 완료했다는 점이죠. 지금 반도체 시장의 핵심은요, 메모리 반도체, HBM, GPU, CPU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연결하느냐입니다. 결국 성능 경쟁의 끝은요, 공정이 아니라 이 후공정 패키징에서 갈릴 수밖에 없고, 이 기술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합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이 시장 규모만 봐도요, 786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베팅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종목 이미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 있고,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재료 노출 시기. 한미반도체 기억하시죠? 예전에 불과 1만 원대였던 주가가 이 TC 본더를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면서 주가가 무려 19만 원까지 폭등했습니다. 이거 단순 장비 공급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전략적인 투자와 그리고 이 전속적인 관계, 자, 이런 그림까지 나오면 상승의 크기는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종목 세력들의 선매지 완료했고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이제는 재료 노출 타이밍만 대기 중입니다. 이 포트폴리오에 조금만 담아도 정말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구조고요. 삼성전자의 전속적인 투자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야말로 2026년 초대박 가능 종목 받아보시려면 010-8309 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번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8309 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진짜 이번에 크게 급등할 종목 딱 한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보내드린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포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제가 보내드릴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보셔서 이번에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